Oh no. 데스크는 런던을 넘어 전 유럽을 맹폭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센세이셔널을 넘어 토트넘의 맹위가 유럽 전체를 자극한 가장 큰 흔적은 챔스 준우승의 결과입니다. 당시 토트넘은 우연히 결승을 밟은 이변의 팀이 아니라 납득할 저력을 가진 클럽이었습니다. 가공할 만한 멤버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골키퍼는 월드컵 위너였고 센터라인은 피파 랭킹 1위 벨기에 듀오였습니다. 오른쪽엔 현 EPL 최고 풀백 중 한 명인 트리피어가 자리했습니다. 왼쪽 풀백은 우울증을 겪기 이전에 데니 로즈가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는 전설의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준결승에서 기적의 해트트릭을 기록한 모우라가 벤치에 있던 토트넘의 당시 멤버는 분명히 챔스 결승급의 초호화 군단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토트넘을 까기 바쁜 사람들도 챔스 결승의 결과를 비판하기에 논리가 부족하고 데스크의 저력은 눈으로 보이는 경기력과 토트넘 역사상 최고 성적에 빛나는 위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사냥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판타스틱4와 레알 마드리드의 BBC처럼 가끔 유럽에는 여러 명의 슈퍼스타 공격수가 조합한 어마무시한 군단이 탄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데스크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별들의 공격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 있었습니다. 레알과 바르샤는 돈으로 이미 월드클래스에 도달한 선수들을 사들여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레알이 BBC 영입에 지불한 금액은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토트넘의 데스크는 단 한 명도 월클의 이름으로 런던을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역대 최고의 사각 공격 라인이라 불려도 무관합니다. 바로 자본주의 논리를 비웃는 저비용 고효율의 가치입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유소년 출신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치고 많은 이적료를 지불했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이전에 포체티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릭센은 유망주의 산실 아약스에서 21살의 나이로 토트넘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주인공 델레 알리의 이전 소속팀은 MK 돈스입니다. 2014년 기준 3부 리그에 있던 클럽입니다. 알리의 토트넘 이적은 2015년이었습니다. Sunny. What's that song? Gangnam Style. He likes that one. 포체티노 감독은 3부 리그 MK 돈스와 맨유의 컵대회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알리의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오랜 구애까지 포함하면 당시 포체티노의 눈과 조금 무서운 수준이었습니다. 토트넘 입단 지점에서의 데스크는 앞서 언급한 BBC나 판타스틱4의 왼발 하나에도 못 미치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 극단적인 예시는 최근 토트넘이 영입하는 히샬리송이나 메디슨처럼 PL에서 증명된 이름들도 아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데스크 같은 스토리를 가진 공격진이 다시 나오기 힘든 이유입니다. 저점에 영입한 4명의 유망주가 동시에 폭발하고 시너지를 발휘하며 리그 수준이 아니라 챔스급으로 날아다니다 결승까지 간다는 동화 같은 스토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유럽의 많은 팀들은 돈으로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매년 스타 군단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 영상을 제작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델레 알리였습니다. 베르너가 21살의 나이로 독일 대표팀과 함께 러시아 월드컵으로 향했다는 내용을 해당 영상에서 전달드렸습니다. 동갑내기 알리 또한 3사자 군단의 일원으로 러시아 땅을 밟았고 크로아티아와의 4강전에 선발 출격하였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 3부 리그에서 뛰던 21살 선수가 축구 종주국의 주전으로 월드컵 준결승에 출전한 스토리는 축구 역사에서 흔치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축구란 종목이 시작된 이래로 항상 치열한 주전 경쟁이 있던 집단이고 리그를 폭격했다 생각되던 스타들이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하는 이변이 시즌마다 발생하는 격전지입니다. 오웬의 경우처럼 10대에 그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에서 득점하는 것은 지구 반대편 한국의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소개되던 토픽이었습니다. 21살의 독일 대표, 잉글랜드 대표, 당시 베르너 알리의 4년 후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르너는 클린스만, 비어호프의 이름을 소환시켰고 알리의 이름 뒤에는 램파드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두 명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명성은 후퇴했고 기량은 의심받았으며 부활을 기대하는 목소리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4년이란 시간은 두 명의 유망주에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리그 9골 3도움, 챔스 2골 1도움의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새 시즌을 맞았고 후반기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추락하던 명성을 되찾을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다시 월드컵을 밟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면 27세 알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 시즌 대부분의 순간에서 팬들은 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과거 알리의 팬 중 일부는 이제 부활보단 축구를 떠나 행복한 여생을 살길 바라는 목소리마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사를 아는 팬들에게 알리가 축구에서 성취할 목표보다는 축구장 밖의 일상에서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도 이해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의 부활을 여전히 응원합니다. 세계적인 팀의 슈퍼스타로 화려하게 월드컵에 출전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저 온전하게 풀시즌을 치르길 응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에게 도전의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더욱 나이가 들고 그가 지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축구가 어떤 의미가 될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영광을 떠올릴 때마다 왜 그 다음 단계를 밟지 못했을까란 영원한 아쉬움이 꼬리표처럼 남을지도 모릅니다. 알리의 재능은 정말 스램제를 넘어섰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역사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취는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흔적은 자존감입니다. 축구 선수의 영광의 갈채와 환희가 쏟아지지만 사람들의 박수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선수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수는 무대를 떠나고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이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쉽게 내뱉지만 역대 PL 우승팀 선수들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976년에 챔스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지금 서울 한복판을 걷고 있어도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타인의 박수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성취했다란 자존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박수가 없는 조용한 방 안에서도 그 사람의 인생에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 순간의 행복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완성하는 절대적 감정입니다. 축구에 대한 알리의 기억이 네빌과의 인터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알리의 마지막 스토리는 꼭 축구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의 모든 과거사를 잊게 만드는 알리의 영화는 결국 축구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런 메아리가 가능한 이유는 알리는 이제 27살의 청년입니다. 그의 화려한 과거 때문에 끝을 떠올리게 하지만 여전히 창창한 나이이고 27이란 숫자가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30살이 넘은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알리 축구의 특징은 역동성 플러스 창의성이었습니다. 노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알리의 극부상은 분명 재능의 영역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창의성의 영역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역동성의 영역이 드라마틱하게 사라진 부분입니다. 알리의 체중은 그의 가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전성기의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재현하긴 어렵겠지만 준수한 수준의 역동성만 되찾아도 그는 여전히 재능만으로 PL급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베식타스에서 뛰던 알리의 경기를 시청했고 그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이라고 확신합니다. 스스로 느려졌다고 머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창의성은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몸이 느려져도 창의성은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알리의 축구는 말 그대로 심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리다고 패스를 못 부리는 것은 아니고 삼선에서도 미드필더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을 원하는데 몸은 떨어졌고 머리는 제 기능을 못하는 악순환입니다. 과감하게 목표를 대폭 낮추고 현재의 신체로 지금의 결과를 만드는 세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제를 위한 시발점은 부상 회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안겨준 엄청난 신체에 이번엔 노력으로 보답할 차례입니다. 데스크 시절 그의 특장점 모든 것을 다 빼고 딱 하나 수비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 찔러줬던 탄성이 터졌던 그 패스만 남겨도 그는 PL 다수의 팀에서 여전히 역할할 수 있습니다. 90분을 뛸 체력을 갖춘다는 대전제가 필요하고 남은 것은 알리의 하루하루입니다. 어린 손흥민과 알리의 비디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두 젊은이는 매 순간 빛났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마치 자신들이 세계 최고가 될 선수임을 아는 듯 위풍당당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았고 치열하게 싸웠으며 함께 있을 땐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과거를 지닌 두 명은 런던에서 만났고 서로를 채워줬으며 라커룸엔 축구의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친구라는 이름입니다. 알리는 여전히 손흥민의 모든 영광에 묵묵히 SNS를 통해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에겐 알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만 있었을 뿐 축하의 찬스가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도 혹은 기적처럼 같은 유니폼을 입고서 다시 한번 경기장에서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명장면을 기원합니다. 데스크는 토트넘의 심장이자 우리의 젊은 날이었습니다.